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예. 왜 추미애 전 대표를 예. 굳이 하남이었을까? 지금 그동안 동작을에 그렇게 많이 예. 그 이름이 거명되셨던 분을 서울의 다른 지역도 좀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를 했겠죠. 예. 뭐 송파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구 성동 임종석 지역도 실장 있었고, 예. 지역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네.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제가 볼 걱정입니다. 때는 있을. 경기 하남시 갑에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 용인시 정에는 박성민, 이원주, 이헌욱 3인 국민의힘 선언했습니다. 경기 하남 갑에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 공천이요. 그러니까 그쪽을 가라고 딱 당에서 결정해 준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남 갑. 최근에 원래는 하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증가하니까 요번에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갑을로 두 곳으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는 하남 갑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 앞서서 박경미 전 의원, 박경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결정이 되고 갑을 다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후보가. 그러면서 박경미 예비 후보는 그냥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겁니다, 일단. 이 상황과 관해서 지금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공천이 되니까 자, 그럼 하남갑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까? 양지입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질문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남 갑은 기존 우리 지역으로서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미애 전 대표가 험지 가셔가지고 선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에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눈 감고도 그냥 당선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말고는 격전지 정도만 넣어도 어디든지 이기기가 어려워요. 동작도 넣어보고 송파도 넣어보고 충성동 갑도 넣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전사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하남 갑 이번에 이제 분리가 됐어요. 원래 하남에서 갑으로. 근데 그중에 갑 여기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총선 대선 때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입니까? 양지입니까? 무슨 지역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 하남 갑이 쉽지 않은 지역이 맞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이제 하남시 전체로는 0.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0.5% 정도 근소하게 리드를 했는데 지금 하남 갑을 분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덕풍 3동,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여기가 하남 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하남 갑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흔히 이제 미사지구라고 알고 있는 그 신도시 쪽은 하남 을로 주로 들어가고요. 하남 갑 쪽이 이제 그 나머지가 되는데 요 지역만 추출해서 보면은 하남 갑에서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한 4.7% 이상 리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만 관외 사전 투표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외가 관내만 계산한 관내 거죠.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만 해서 이제 4.7%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하면 차이가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드를 하는 곳이란 뜻입니까?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4% 넘게 이겼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약간 좀 민주당 불리하다. 입장에서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간 험지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험지까지는 아니고 험지도 아니고 양지도 아니고 그 정도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의 데이터에 비추어 보면은 하남 갑이 상당히 좋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할 만한 곳이다. 그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아까 최재성 전 의원이 여기저기 안 되니까 결국에 서울에다 막 돌려보고 하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지금 하남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에 하남 갑으로 결국은 결정이 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는 후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재성 수석의 말이 뼈아픈 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공간위원장이 안규백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전현희 전 의원,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이 세 명은 여전사다. 예. 규정을 했잖아요. 전사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곳에서 몸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걸 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의 국민적인 눈높이는 전사라면 정말 그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가장 어려운 적장과 맞설 때 그게 전사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왜 이렇게 뭐 양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모두 다 추미애 전 장관도 여기가 전직 불출마하신 분이 최종윤 의원이에요.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가 험지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지금 부끄러운 현재 것이죠. 직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 통선을 치러서 어떻게 되냐. 이게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이미 갖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상대 당에서 매우 강한 후보를 냈을 때 지금 현재의 의원으로서는 이기기 힘들 때 예.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람, 전사 같은 사람을 내서 싸우는 것이죠. 어. 두 번째는 뭐냐면 굳이 싸움을 해서 승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전반적인 선거의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포석을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이 하남갑이 그런 의미가 있나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상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들을 보기에는 기대치를 이렇게 높여놨어요. 전사로. 근데 지금 전사가 아니라 이거 무슨 모셔다 놓은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변명처럼 드릴 수 있다. 도농복합이 험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출마했던 김민기 의원 용인시 일은요. 도농복합입니다. 근데 내리 삼선을 했어요. 험지가 아닙니다. 가서 민주당이 거기를 모든 그 정치가 그렇죠. 어떻게 일구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가 험지냐 양지가 되는 것인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동작을 해 나경원, 전두환과 붙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면 전사로 볼 수 있어요. 그건 전사죠. 그런데 그거를 피해서 한남갑으로 간 게 아니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는 이번 한남갑의 포석은 저 같으면 거부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전사인데 내가 여기를 가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사라고 당에선 규정을 했는데 그럼 여전사를 배려한 거냐 지금. 이렇게 오늘 공천 나온 것. 뭐 이런 뒷말이 조금 나오는 상황인데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아까 소개했는데 원래 예비 후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결정이 나오면서 그냥 탈락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과거에 박경미 전 대변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문 인사로 꼽히셨던 분이거든요. 과거에 어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비전공자이니만큼 그래도 애쓰는구나. 스케르토로 올라가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왜 이 지역을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으로 바로 정했을까요? 전략공천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죠. 현역 의원이 사퇴를 하신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도 경선이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여기 저는 이제 전략공관위가 오늘 이 공천 결과를 놓고 보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어도 됐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생각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왜 추미애 전 대표를 굳이 하남이었을까? 지금 그동안 동작 을에 그렇게 많이 그 이름이 거명되셨던 분을 서울의 다른 지역도 좀 조사를 해봤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를 했겠죠. 뭐 통파도 있었고 심지어는 중구 성동 임종석 실장 있었고, 지역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선택했다라는 건 저는 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친문 이렇게 지금 이제 갈등 구도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중에 좀 전에 박경미 전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박경미 의원만 이 지역에서 활동한 건 아니었어요. 민병선 전 대선대위 대변인도 활동하셨는데 이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17년도에 대선 경선을 할 때 당시에 캠프 대변인부터 해서 선대위 대변인까지 사실은 찐명으로 구분될 만한 분도 이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 된 거잖아요. 그 두 분 다 지금 이제 배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지역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아마 합당한 이유를 충분하게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